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상담 신청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상담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는요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의 이름하고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전화, 유튜브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하는 종목들 저희가 간추리는 동안에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무거운 것처럼 보여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오늘 소폭 마이너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 미국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됐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국내 증시는 약간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미국 S&P 지수는 이미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두고 나서 이 조정이 나온 거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던데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 약간 어찌 보면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가치 조정을 받으니까 좀 약간 억울하긴 하죠. 하지만 어제의 분위기와 최근의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여전히 국내 증시는 일단 방향 자체는 상승으로 이미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잠시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갖거나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의 경우에는요, 이 대형주들 위주로 굉장히 강한 장세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좀 약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고요. 그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 좀 움직이지 않았던 자동차하고 부품주 섹터까지 또 움직였고, 뭐 그 외에 다른 업종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강세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서 한 차례 좀 열기가 좀 식혀진 거죠. 하지만요, 최근에 이런 거래소 시장의 분위기가 어제 강했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계속 안 가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올라가고 중소형주를 갖고 있던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졌잖아요. 이런 양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장은 고루고루 키 맞추기를 해가면서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대형주 쪽에서 점점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 시장의 방향이 잡히고 나서는 사람들은 점점 수익에 대한 욕심들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들이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이동을 했었지만 점점 수익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다 보면은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그리고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계속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시장이 또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너무 안 올라가서 또 나는 오히려 내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해서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이 종목들에 대한 공략 방법이 조금 이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많은 분들이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때 이제 올라갈 때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저 종목을 갖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던 종목들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지금 새로운 기회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떨어지는 주가의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이 하락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면에 그동안 이제 올리지 못했던 종목들이죠. 바닥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저점을 잡고 있고 그동안 그래서 별로 움직임이 없어서 우리가 관심에 두지 않았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수익률의 측면에서 본다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들은 훨씬 더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의 이 변화, 이 전환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내가 보지 않았던 종목들, 평소에 저거 좀 약하니까 좀 나중에 보자 라고 밀어놨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의 성격이 좀 강한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종목을 매수할 때 업종으로 봤잖아요. IT 업종을 봐야 되겠다. 아니면 또 자동차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업종으로 나눠서 종목들을 선택했던 시장이었다면 지금의 경우에는 업종보다는 종목들 위주로, 즉 숲보다는 나무 먼저 보는 장이 현재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장세로 이 종목들의 그 아래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최근에 그런 종목들이 저점을 잡고 있다. 거래가 또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전화하고 유튜브 상담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면 유튜브로 또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첫 번째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오토에버고요. 네. 20만 원에 50%. 20만 원에 50% 사셨어요. 네. 이거 언제쯤 사셨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20만 원을 넘어가길래 네. 매물대를 뚫고 거래량을 동반하고 넘어가길래 사실 네. 오늘 그쵸? 오전에 네. 오늘 산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가격도 네. 가격이지만 이제 오늘 그 반등이 이 거래가 네. 또 실리는 반등이었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그 전 고점 자리죠. 그 자리를 좀 네. 넘어가는 그런 이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오늘 좀 사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네.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주가도 괜찮았고 현대하고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는 이제 관련 종목들도 이 반등이 잘 나왔었어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 납품 비중이 거의 90% 정도니까 거의 뭐 현대차 쪽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깔려 있다가 나오는 이제 종목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기존에 좀 탄력이 있던 종목이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약간 후자예요. 조금 가볍게 가는 종목이라 그래서 매수 시점이 20만 원이라는 매물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한 매물대는 19만 한 7천 원 정도 매물대겠죠. 지금은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건 위쪽으로는 이제 아마 길게는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는 22만 원 정도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종목을 매수해서 22만 원에서 팔고 나오는 건 좋아요. 하지만 끌고 가는 전략은 이거보다 그동안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고 좀 많이 깔려 있던 종목들은 지금 사서 좀 길게 가는 게 좋거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이라 오늘 사신 거니까 단기로 22만 원. 네. 22만 원 보고 잘 수익 챙겨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KPS 케미칼 네. 42,200원에 약 한 5% 정도 됩니다. 우선 조금 한번 좀 사봤는데 좀 더 살까 해서 지금 전화했습니다. 조금 사셨는데 더 사볼까 하고요. 예. 지금 42,200원은 혹시 그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한 2주 정도 됐나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는 이제 약간 불타기라고 하네요. 그죠? 불타기가 되겠네요. 네. 반도체 그 가스 하는 걸로 알고 샀거든요. 네. 회사를. 네. 네. 그래서 좀 더 사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근데 사실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어제를 잠깐 볼게요. 이 회사의 가장 혹시 그 문제점이라고 만약에 꼽는다면 어떤 게 문제점 같아 보이세요? 처음에 5%를 사신 거잖아요. 많이 사지 않고. 그렇다면 화학 종류가 요 근래 와서 잘 안 가니까 그게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거래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래가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관심도잖아요. 그죠? 네. 관심이 많아야 또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도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화학주들도 이제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특히나 KPX 케미칼은 최근에 들어서 거래가 늘어났어요.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 이제 12월 19일 날 거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 대금이 한 3억 5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제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의 기준 일평균으로 거래 대금은 20억, 그다음에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예. 말씀 많이 드렸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네. 2020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주가가 지금 막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를 본다면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올라가면 여기서 한번 탁 쏠 것 같은데 그래서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아직 거래라는 게 거래가 아직은 원활하게 지금 좀 이제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늘리기보다는 이 종목은 좀 가볍게 지금 5%잖아요. 요거 네. 가볍게 그냥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사실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이 요즘에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중에서 거래가 조금 이제 그 거래까지 기준이 맞는 종목들 있죠. 차라리 그런 종목의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건 제가 볼 때 그냥 5%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기간은 오래 끌고 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1차 목표가 46,000원 정도 보시고 46,000원 오면은 제가 좀 욕심 부리면 47,000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에서 일단은 46,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저는 제시해 드릴게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 펄어비스인데 네, 펄어비스. 아직 매수는 안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요즘에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매수해도 될까 해가지고 여쭤보고. 펄어비스를 언제부터 지켜보셨어요? 좀 오래되셨죠? 아니요, 최근에 네. 예, 최근에부터 봤어요. 최근에 보셨어요? 예. 왜냐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출시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그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이 초기의 성장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장기 어떤 흥행을 가기는 좀 어려운 이 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게임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신작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 게임들이 흥행을 계속 해줘야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실적의 어떤 이제 부진함이 이 실적이 지난 2022년도에 430억의 적자를 또 기록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는 44억 적자를 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2022년도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펄어비스는 지금 매수를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덜 익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덜 익으면 딱 먹으면 시잖아요. 그럼 맛있게 다 못 먹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잘 익어서 뭐 그렇게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점이라는 신호도 지금 아직은 잡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뭔가 재료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금 근래 들어서 게임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왔죠. 그죠? 게임주들 반등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43,000원? 43,000원 정도 가격이 되면은 아마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관심도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39,350원이고 현재 말씀드렸던 43,000원 가격은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화면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차라리 이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지금 현금 있는 거는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43,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역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어요? 아모레지를 신청을 했는데요. 네. LG 머티리얼도
바꿔도 될까요? 선생님? 저희 피디님이 또 당황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요. 네. 이게 처음에 선택을 좀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그 화면에 아마 그 자막에 좀 나갈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네. 아마 몇 분 전일 거예요. 1, 2분 전에. 그래서, 아모레지를 오늘 상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그때 상담을 또 해드릴게요. 네. 네. 아모레지 그럼 어떻게, 얼마에, 비중 어떻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28,200원에 신청했는데 400원이네요. 28,200원에 신청을 했다고요? 28,400원이라고요? 예, 400원이네. 200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28,400원. 네네. 그리고 비중이 10%네요. 네네. 28,400원에 10%면 이 종목은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게 손실이 아니라서 조금 더 이제 급한 종목으로 좀 이제 보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이 그렇게 닿았던 것 같아요. 아모레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수익권이잖아요. 수익권이시고 네. 그리고 지금 주가는 제가 앞에서 이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잠깐 했는데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이때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면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는 기존에 올라갈 때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장의 분위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정장 또는 하락장의 분위기를 탔잖아요. 이번에 다시 올라올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상승장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힘이 좀 더 강해져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지는 이미 이제 수익 중이긴 하지만 뭐 만약에 좀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32,000원 정도로 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길게 가져가기 32,000원이요? 네, 길게 가져가지 32,000원이요? 네, 32,000원. 네. 네. 3입니다. 네, 32,000원이고.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욕심이 내서 이 종목이 32,000원까지 왔는데, 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봐도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목표 주가는 3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갈까요, 선생님? 세상에 금방 가는 종목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바로 내일 갔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말해요. 네. 이거 종목 이제 시장이 어쨌든 이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종목을 사는 거고 이 종목의 속도는 누가 조절해 줘요? 시장이 조절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모레지는 지금은 보유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32,000원. 네. 자, 32,000원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레지 상담까지 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트입니다. 자,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기업은행요. 기업은행. 네, 기업은행을 네. 매입은 한 2개월 됐는데 그러세요. 어제 오늘 조금 올라가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30%요. 30%요? 네. 매수 가격은요? 12,000원이요. 12,000원에 30%예요. 예. 그때였군요. 10월쯤에 그때 이제 고점 부근에 사셨네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기업은행이 그때 좀 잘 가다가 한번 이제 꺾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0.3% 올라가 봐야 큰 의미가 없죠. 그죠? 큰 의미는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동안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은 이익이 많이 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은행주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이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가면 그래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은행에서는 돈을 개인들이나 기업들한테 빌려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잖아요.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이 이자를 잘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를 이제 그 돈을 빌린 돈을 못 갚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은행의 이 손실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런 부실에 대한 대출이 생길지 모르겠다라는 우려, 이 걱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는 인상이 거의 다 진행이 된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가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 미국도 이제 사실상 금리가 올해 이 마지막 금리 동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이제 그 기업들도 그동안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고 그리고 이제 이자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조금씩 경감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은행 금리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니까 마진율 부분에서는 이제 은행들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은행의 자체적인 건전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타이밍이 올라갈 때 항상 따라붙으면 그렇지 않아요? 막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또 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갈 때만 잡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을 저는 뭐 이거 조금 길게 욕심 이제 본다면 13,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 볼 수 있는 가격이니까 저는 목표 주가는 13,000원 보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비중도 많잖아요. 아시겠죠? 거기까지 갈까요? 제가 볼 때는 13,000원 정도의 가격은 이미 이익 대비했을 때 주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근심 걱정이 풀리면 주가는 당연히 거기 가치에 맞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3,000원이라는 가격도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네. 얼마나 걸릴까요? 자, 여기서 제가 금기어가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 시간은 다시는 저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신흥 A20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흥 A20요. 네, 지금 나오네요. 신흥 SEC. 네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네. 되시죠? 47,000원에 네. 10%요. 47,000원에 10%요. 네네네. 이 종목이 최근에 사신 건 아니군요. 네네네네. 한 7월달에 샀어요. 7월 달에 사셨어요. 네네네. 그때부터 해서 좀 저점이 잡히긴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네네. 좀 떨어졌어요. 그죠? 네. 이 회사를 매수하신 이유는 전지 때문에 매수하신 거죠? 네네네. 그죠? 삼성 SDI 쪽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 걸 알고 계시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삼성 SDI의 주가를 잠깐 볼게요. 이 회사가 지금 삼성 SDI의 주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주가가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네, 주가가 거기서 7월 달에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7월 달에 그죠? 이제 보니까 네네. 그렇죠. 신흥 SEC도 네네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떨어진 거고, 지금 이건 네네. 삼성 SDI거든요. 신흥 네네. SEC도 지금 보면 7월 달에 이렇게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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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이 전지 사업 쪽이 네. 항상 많이 얘기해요. 이제 실적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이미 네. 특정 이제 그 섹터의 어떤 그 테마가 예전에 네.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풀 꺾이듯 했더니 특정 종목들 대상으로 해서 주가가 또 한 번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그런데 이때 SDI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어요. 그죠?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전체적인 테마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특정 종목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신흥 SEC는 제가 볼 때 지금 이 회사 또한 이 문제점이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흥 SEC.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그 종목을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들 제가 네네네. 몇 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그 중에 네. 이제 앞에서도 한번 방금 전에도 그 앞에 상담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거래량과 이 거래대금이죠. 네네. 거래량과 네, 맞아요.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돼요. 이 거래량과 네. 거래대금이 충족된다는 의미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관심을 갖고 많이 사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네네. 신흥 SEC도 지금은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주가가 네. 올라가기 위해서는 관심이 더 들어와야 돼요. 아직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부족해요. 네네. 네. 네네. 맞네요. 네. 네, 지금 요거는 이 자리에서 이 가격에서는 팔 가격은 아니고요. 네. SDI도 사실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종목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이 매수 가격이죠. 이 가격은 이 반면에 어쨌든 부담되는 이 가격까지 어떻게 올라가나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정도의 걱정을 네네네. 할 만한 가격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반등 시에 매수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거래 들어와서 올라오면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 예, 피코그램 네. 6,040원에 10%요. 피코그램 네네네. 1,040원에 10%군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네. 갑자기 급등을 해서 네. 이유도 모르겠거니 그래가지고 저기 막 하려고 하다가 네. 갑자기 또 추락을 해가지고 네.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오늘이 끝인지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될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 혹시 이 종목이 오늘하고 이제 올라갔던 이유를 혹시 모르세요? 네네,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이제 수처리 필터 사업을 하고 있죠. 그죠? 네네네, 네. 자, 저는 평소에 이 종목을 매수할 때 혹시 회사에 대해서 좀 보고 매수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매수를 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네. TV 보다가 네.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도도 좋다라는 TV에서 이제 보고 네. 제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뉴스만 딱 봐도 나와요. 중국 이제 정수기 시스템 이제 전문 기업 중에 K-네이처 헬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이 회사하고 지금 이제 그 로열티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으로 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늘 5,99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건데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지금. 그쵸? 네. 아쉬운데 애초에 이 종목을 안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피코그램이 자 보세요.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죠. 이렇게 밑에 보면 화면 보이죠? 예, 거래가 잠깐 네. 들어오죠. 이렇게 네. 거래가 들어올 때 말고 그 중간에는 어때요? 거래가 거의 보이지 않죠. 네. 저도 지금 가까이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의 거래예요. 그렇다는 건 이 종목은 거래가 평소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탁탁 들어올 때마다 탁 튀었다가 또 빠지고 탁 튀었다 빠지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요. 그렇죠. 언제 네. 수급이 또 들어올지 네, 네. 어떻게 알아요? 또 언제 빠질지 네. 어떻게 알아? 그래서 피코그램의 네.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매매를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매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보고 있으면 못 빠져나와요. 즉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거 언제 팔까? 여기서 매수를 얼마 걸어놓을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못 팔아요. 네. 올라오다가 팍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네. 애초에 올라올 때는 이제 꼭 매수가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 지금부터 해서 5,900원에 한번 걸어놔 보세요. 5,900원으로, 네네. 근데 이게 오늘 팔릴지 아니면 또 이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나 다음에 팔릴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네. 이제 어쨌든 이런 그 반응이 올 때 반등이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냥 그 쳐다보면서 이게 매수가 계속 올리지 마시고 매도가 올리지 마시고 그냥 그 5,900원에 걸어놓고 그냥 딱 닫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팔고 나와야지. 단가를 낮추지도 말고요. 맞아요. 그냥 5,900원에 걸어놓고 파세요. 그냥.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단가를 낮출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올라갔다 꼬리 물었죠. 어제도 꼬리 물었죠. 네. 근데 오늘 올라가지 않던가요? 그죠? 꼬리를 물면 5,900 보통 얼마까지 올라갔죠? 네네. 그죠? 꼬리를 물면 네. 사람들은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또 올라갔잖아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 이제 주가가 아직은 이제 거래가 분산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내일 만약에 오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일 윗꼬리 위에서 한 번 더 튀었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네. 단가를 낮추고 매도할 때는 아니고 5,900원 정도에서 매도를 걸어놓고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신촌 코지 모임 공간 4호점 10층 스페이스 12번 방입니다. 그쪽에 오시면 되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주말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또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바로 전날 강연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선물을 또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선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저도 많이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그리고 이때 하고 나서 다음 주가 사실상 마지막 주 아니겠습니까? 네, 마지막 주 잘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초까지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신촌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 종목 상담은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트렉스네요. 매수 가격은 17,379원이고요. 5% 비중입니다. 17,000원에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잠깐 사이에 다시 내려오네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매수 가격을 보니까 17,370원이니까 이 지금 손실이었다가 이 손실을 조금 줄였을 때라도 이제 팔고 나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종목은 팔면 약간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아직 상승이 끝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딱 들어왔죠. 들어갔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 완성차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들, 또는 이제 모트렉스처럼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 관심이 이제 수급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모트렉스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한 가격이 17,370원이면 차라리 오늘 뭐 원래 17,000원에 팔으려고 했는데 못 팔았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기다려 보시죠. 저는 17,500원 정도 그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오는 그 가격까지 한번 기다려 봤다가 그때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M게임입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많이 핫했죠. 9,000원 매수 가격이고요. 10%.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네요. 9,000원이라는 가격은 꽤 지금 오래 기다리신 가격이군요. 지금 이제 못해도 올해 한 4월, 3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그 전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요. N게임도 지금 이제 주가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인데 저점을 좀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좀 됐죠. 이 열혈 강호, 이게 지금 중국 진출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그때 좀 잠깐 이 시장에서 이제 약간 회자가 좀 관심을 받기는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좀 의미 있을 만한 거래가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거래가 좀 신호탄이 되거든요. 지금은 종목들이. N게임은 지금 당장을 매도할 필요는 없고 추가 매수 역시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주들은 정말 높은 가격이 아니라면 반등이 나올 때는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을 굳이 잡을 필요는 없고 차라리 지금 다른 종목들에 좀 분배를 해서 오히려 현금이 있다면 그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기다려 보시고 저는 8,000원 정도 가격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 8,000원. 추가 매수 없이 나중에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세요.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재룡산업입니다. 재룡산업은 3,998원이에요. 4,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재룡산업 4,000원 부근이니까 자, 최근에 이제 그 재룡산업이 한전 독점 전력망 사업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 한번 튀어 올랐다가 다시 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거래가 지금 완전히 확 말라버렸어요. 이게 빠지면서 지금 분산이 나버렸거든요. 지금은 매수한 가격대가 4,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현재 가격대에서의 그 차이는 많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자, 거래도 잠깐 볼게요. 거래가 최근에 말리긴 했는데 100만 1,000만 거래 때문에 좀 부족하네. 이 종목 계속 많이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 때 5% 비중도 그걸 감안해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4,000원 반등 시 빠져나오세요. 이 종목 계속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매매 자체가 좀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가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분산이 터졌다는 건 그렇다는 건 이 회사의 움직이는 그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0원 반등 시 저는 매수가에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LNF네요. 자, 매수 가격 현재 199,900원. 그리고 7% 이제 수익입니다.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었나 봐요. 이제 20만 원을 일단 넘어가는 자리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볼게요. 이 LNF 이 기업은 이제 매수하시고 나서 그동안 또 고생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어도 이 거래가 아직은 좀 확 튀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이 회사 역시 아시겠지만 양극화 물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어쨌든 한번 탁 타오르었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수급이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적당한 가격선이라고 하면 저는 21만 원 이 가격 진입하면 그때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1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다시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BGF 리테일 네. 134,000원에 15%입니다. 134,000원에 15%요? 예, 예. 이거 최근에 사셨죠?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이 되셨어요? 반등 예. 수익이 났다가 또 손실로 왔다 갔다 했나 보네요. 그죠? 아니요, 지금 분할 매수 중에 있습니다. 분할 매수 중에 있어요. 예, 예. 앞으로 조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릴까 싶어가지고요. 좀 길게 보시는 건가요? 예, 예. 한 내년 후반기 정도까지.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아마 그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아마 그 상관없이 그냥 아마 매수를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 예.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 비중을 앞으로 얼마까지 채우실 생각이세요? 저는 한 30% 정도까지 채워놓고 가져가고 싶은데요. 30%요? 예. 그냥 20%까지만 하시죠. 예, 예.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저는 문제라기보다는 이 회사는 지금 충분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 리테일 사업을 하고 있고 뭐 편의점 쪽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하는 건 좋은 전략 방법이고 다만 이제 바로바로 신호가 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튀어 오를 때도 막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분할로 아마 5%씩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예, 조금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이제 불탁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하세요. 제가 보는 가격은 14만 원입니다. 매수 가격보다 좀 늦어. 네. 14만 원 진입하면 그때 나머지 5% 매수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본다면 이거는 사실 기간이라는 걸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면 저는 나중에 한 17만 원 아니면 그 이상도 사실은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좀 지칠 수가 있으니까 목표 주가는 17만 원 정도 선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예. 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예, 한 달 전에 거래량이 갑자기 억수로 많았는데 저거는 좋은 신호 아닌가요? 맞아요. 이 저점에서 거래가 들어온다는 건 당연히 좋은 신호죠. 근데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눌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조정이 나왔죠. 이때 거래가 지금 줄어들었죠. 이 다음 거래가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가 뭔가 지금 거래가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폭죽놀이를 한다고 쳐봐요. 폭죽을 팍 큰 걸 터뜨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폭죽이 또 터지기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 동안 지나면 사람들이 기대할까요? 지치죠.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다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터졌으면 다음 거래가 좀 이어서 좀 금방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신호가 좀 더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버리면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는 좋은 신호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집 상태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지나 끌어버리면 이제 분산이 터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분산된다는 거죠, 그죠? 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네. 덴티움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덴티움이죠? 네. 13만 9천 원에 20%. 13만 9천 원에 20%요. 예, 그렇군요. 이 종목을 이제 이번에 사신 건 아니군요. 한 5개월 됩니다. 올 여름에 샀습니다. 그렇죠. 사고 나서부터 빠졌군요. 예, 좀 아쉽네요. 사고 난 뒤에 확 빠졌어요. 그래요. 이 덴티움이라는 회사는 워낙에 또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는 예, 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모이스템 임플란트도 있고 이제 덴티움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제 예. 임플란트 사업.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고령화 시대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그 위쪽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40이 이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를 좀 생각을 할 때가 좀 됐어요. 저도 조만간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맞아요. 임플란트 시장은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시장의 규모는 해외 쪽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예, 특히나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떨어져 있을 때 관심을 가져놓고 보는 건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 앞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를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예전부터 임플란트 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 많이 있었고 실적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보면 주가도 올라가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조정 구간들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간을 많이 보실 게 아니라면 15만 원 예. 넘어갔을 때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예. 15만 원 정도 이제 왔을 때 절반 정도 줄이고 나중에 예. 그 한 16만 원 정도 이 가격대 이제 10%는 한 15만 원에 줄이고 나머지 10%는 좀 가볍게 해서 16만 원까지 끌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잘 그리고 가져가 이 보세요. 연말에 배당은 나옵니까? 연말에 배당이요. 예, 배당은 아마 이제 여기 공시가 나오지 않았으면 얼마가 나올지는 사실은 이제 아직 파악이 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예. 보면은 이 회사는 이익이 날 때 항상 배당을 해왔어요. 그리고 예. 현금 배당을 해왔거든요. 올해 예. 예상 배당이 지금 2020년도에 지금 300원 정도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면 예.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실적 추정치를 잠깐 볼게요. 그러면 200억, 300억, 3, 4, 5, 6, 7, 800억. 250원 정도의 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한다면 그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 예상된 수익률이 또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잘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전화 연결이 끊긴 줄 알았어요. 네. 아, 예, 예, 예. 자, 어떤 종목이에요? 하이드로 리튬이고요. 네. 13,800원에 네. 5%입니다. 13,800원 5%요. 예, 예. 아, 언제 사셨어요? 이거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지금. 그쵸? 이게 갑자기 한 3일 이렇게 올라가길래. 네. 그 한번 건드려 봤더니 이게 네. 그날로 바로 하한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날로. 예. 이 건드려 보셨다라는 게 이 종목은 건들지 마시죠. 왜 건드리셨어요? 혹시 왜 사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요즘 뭡니까 리튬 쪽이 조금 뭐 가격도 오른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제가. 맞아요. 리튬 가격이 오르긴 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네. 조금 이게 반응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적당한 기업을 골라야 돼요. 리튬 가격이 올란다고 해서 거기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를 매수하셨다는 건 사실 이거는 좀 위험하지만 한번 뭔가 딱 크게 터지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죠?
약간 공격적으로. 네, 말씀하신 갑자기 제가 이제 그쪽은 자세히는 잘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그래 이제 그쪽을 이제 쭉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 한 2, 3일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이 하는 게 보이길래. 그렇군요. 그래 더 싼 가격에 할 수도 있었는데 좀 기다렸다 올라가는 걸 보고 산 것이 그거거든요. 자, 요즘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2월 달부터 조심해야 되는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바로 누적해서 손실을 계속 기록 중인 종목들 있죠. 그리고 이 손실이 누적되면 재무적으로 좀 좋지 않죠. 상황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재무 상태를 많이 파악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 3월이 금방이거든요. 주가가 이제 만약에 오늘 샀는데 물렸어요.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10%, 20% 손실이 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손실이 난 상태로 계속 이거는 팔 수가 없잖아요. 1월 달, 2월 달 지나고 3월 달이 왔는데 그때까지 손실이에요. 그럼 못 팔죠. 그죠? 계속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손실이 난 상태에서. 그러면 3월 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와요. 그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에 제대로 이제 이 손실이 많이 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회사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갑자기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 폐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따라붙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그래놓고 이거 들여다봤다니까 막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고 사셔야 되는 건데 지금은 급하게 들어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할 때가 전혀 아니에요.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도 잘 올라가고 있고 아직 주가도 많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너무 조급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급하게 매수하다 보면 급하면 항상 서두르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인 거고, 저는 이 회사는 그동안 이제 계속 이제 순손실을 계속 기록 중이죠. 적자를 기록 중이죠, 그죠? 거기다가 계속 적자더라고요. 부채 비율이 지금 150%예요. 원래는 20%, 30%밖에 되지 않았던 기업이 2020년도에는 150%까지 왔고, 그 다음에 지금 2023년도에는 어떨까요?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손실이니까, 그렇죠? 더 커졌을 거고, 그 다음에 자본도 지금 자본금을 보면은 자본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이제 자본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약간 좀 위험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재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급락이 나왔잖아요. 급락과 급등이 좀 나오는 종목이라 나중에 1,150원 자리를 11,500원, 11,500원 반등시 정리,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9,000원 정도 가격에서는 우리가 손절 대응을 좀 하시고 가자. 9,000원 손절가, 그리고 11,5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다 못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신촌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